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작년 말부터 있었던 하락에 유독 크게 베팅해서 성공하고 있는 사람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25년 4분기에 샀었던 월가 큰 형님들의 주식 내역을 이제 13F 공시라고 하죠. 사고 나서 45일 후에 공개가 원칙인데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뭘 사고 팔았다, 드러켄 밀러가 뭘 샀다, 이게 다 공개가 됐었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유독 관심 있게 째려보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바로 트럼프의 왼팔, 미국 상무장관이자 하워드 루트닉이라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트럼프나 상무장관, 재무장관은요, 트럼프의 상승과 하락 계획을 같이 짜고 있는,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트럼프의 왼팔은 본인이 직접 월가의 금융기관, 투자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잠깐 아들에게 맡겼다곤 하지만 그거겠죠. 그래서 답안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이 월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들의 사고 파는 행보는 뭔가 정답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겠다 싶어서 제가 빼놓지 않고 보는 분인데요. 그 회사 이름이 캔터 피츠제럴드죠. 근데 제가 처음 봤을 때는요. 그냥 쓱 하고 보고 넘어갔었습니다. 좀 뭐 잘하고 있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MSTR, 스트래티지가 작년 4분기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막 그 JP 모건이 포드 일으키고 해서 엄청 떨어졌었는데 40%나 되는 현물 비중을 낮췄다고 합니다. 많이 팔았으니까 잘한 거죠. 그리고 아이렌이라는 주식 제가 들고 있다고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무려 2,400%나 전 분기 대비해서 많이 샀다. 실제로는 그냥 이번에 대량 그냥 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건 아니고 뭐 한 2천억 원 뭐 이 정도 산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을 때 그래도 4분기에 하락 잘 피했네. 떨어지는 거 잘 피했고 뭐 좋은 놈 잘 샀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어젯밤에 그 소수몽키님 미국 방송 그 자료 정리 잘하시는 분 그 방송을 보고 이게 뭐지? 갑자기 좀 충격적이어서 그 일부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야, 이분은 대충 하락을 피한 게 아니라 완전히 계획해놓고 피했구나. 이거 하락에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피한 겁니다. 아마 소수몽키님 방송 보셨으면 이 장표 보셨겠지만 상무부 장관은 알고 있다. 암호화폐를요, 굉장히 사실 이분은 비트코인 담보대출 하시는 분이고, 테더의 지분을 5% 이상 들고 있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은행 하시는 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코인을 숏에 베팅해서 기가 막힌 수익을 얹었더라고요.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자, 스트레티지라는 주식을 아까 40% 넘게 팔았다. 지금 팔았는데도 5.6% 들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우연이라고 쳐보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밑에 8번을 보시면, 야, 이거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그래요. 왜냐면 비트마인 지금 떨어져가지고 곡소리가 나고 뭐 놀림을 당하고 난리도 아닌데요. 그 비트마인을 떨어지고 있을 때 풋옵션, 즉 하락에 베팅하는 옵션을 어마어마하게 샀다는 겁니다. 791%를 전 분기 대비해서 더 많이 샀다. 야, 이거는 현물은 팔고 하락 옵션은 샀다. 거의 뭐 확신을 하고 이분이 하락에 관여를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의 확신에 차서 하락 베팅을 했구나. 이거는 알고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까지 확신 있게 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만 또 우연적으로 맞았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뭐 일일이 소개해드리긴 힘들고 엔비디아 하나만 보면요. 여기 보시면 1위, 2위, 보유량 1위, 2위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포션을 들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아, 엔비디아 재미없겠는데 여기에 베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요. 지금 몇 달간 뭐 5개월, 6개월, 7개월 거의 횡보디아 수준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2위 보시면 엔비디아를 마이너스 14% 현물은 덜어냈습니다. 재미없으니까 덜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보유량 1위를 보면요. 역시 엔비디아 풋입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옵션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고 26%나 더 많이 전 분기 대비해서 더 많이 샀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엔비디아가 재미없을 것을 계획을 하고 예상을 하고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켄터피츠 제럴드만 이런 게 아니라 뒤에서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드러켄 밀러라는 정말 주식을 정말 잘하는 롱숏으로 해서요. 연 30년 연속 한 해도 손해를 기록하지 않고 연평균 수익률 30%를 기록하는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이 드러켄 밀러도요, 최근에 이제 13F를 보니까 빅테크에 대한 비중을 줄였습니다. 지금 빅테크 M7 다 재미없다고 난리죠. 그분들 다 지금 국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드러켄 밀러도 빅테크의 비중은 낮추고 S&P 동일 비중 ETF를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코스피도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두 개 합치면 비중이 40%거든요. 그렇듯이 S&P 500에도 M7에 대한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ETF는 뭐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저 밑에 400이, 500이 주식이든 똑같은 비중으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빅테크 재미없고 다른 작은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일어난다. 여기에 베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미국 주식하면 계속 나오는 게 순환주, 뭐 가치주, 소비주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드러켄 밀러의 베팅대로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야, 이들은 뭔가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찌 알았을까요? 스트래티지를 왜 팔았고 비트마인은 심지어 하락에 베팅한 거 알려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는 이상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드러켄 밀러까지 모르겠는데 상무장관은 저는 이 계획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권자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현물이든 뭐 선물은 당연히 하시면 안 되고요. 단타를 이들과 해서 내가 뭐 타이밍을 재서 뭐 사고 팔고 한다? 이거는 거의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과 단타로 해서 이기긴 쉽지 않겠죠. 그리고 소수이긴 하지만 이렇게 25년도 4분기에 하락을 예상했던 분들 꽤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25년 10월 10일 마치 이렇게 떨어지길 기다렸다는 듯이 막 바이낸스에서 청산이 나오고 난리가 있었잖아요. 때마침 JP모건이 스트래티지를 MSCI 지수에서 빼겠다는 보고서를 그때 짜잔 하고 보여줍니다. 보고서는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쓰는 게 보고서입니다. 그거를 10월 10일 날 딱 보여줬다. JP모건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요새 논란이 됐던 피터 틸, 이더질라를 전량 매각했다. 이분도 25년 4분기에 다 팔았었거든요. 아, 이분도 뭔가 알고 있구나. 물론 이더질라가 무슨 산업을 바꿨다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산업이 지금 잘 되고 있었으면 굳이 바꿀 이유가 없었겠죠. 그리고 켄터 피츠제럴드도 이 포트폴리오 내용을 볼 때 거의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아는 분들과 돈 많은 분들과 단타를 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겠죠. 13F 공시가 나왔는데요. 와, 거의 뭐 피바다가 됐죠. 공포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작년에 한 뭐 6월, 7월, 8월 피터 틸이 이더리움 샀고 뭐 톰리가 춤을 추고 있고 이런 게 공개됐을 때는 막 개미들이 포모가 열풍이 오면서 뭐 비트마인도 사고 이더리움도 많이 사셨겠지만 이런 정말 다 팔았다더라. 뭐 다 하락에 베팅했다더라. 이런 게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개미들은 아마도 팔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기관들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그리고 언제 상승에 베팅을 할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들은요, 퍼드에 던지겠죠. 뭐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아마 뭐 국장을 많이 가셨을 것 같고요. 근데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만약에 계획을 했고, 심지어 잘 알고 있었다면, 이럴 때 사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생각도 뒤에서 나눠볼 텐데, 자, 지금 얘기뿐만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간 써먹었던 수법입니다. 개미들의 퍼드에 던지면 그들은 산다. 제가 하나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앱스타인 파일 뭐 계속 뭐 잊을 만하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가 원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원문을 안 가져왔는데요. 자,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2010년 5월경에 JP모건은 한국이 붕괴되길 바랐다. 그래서 기사도 무시무시한 걸 쓰고 이랬다고 해요. 이제 그 JP모건의 임원 제프리 마투서가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2010년 5월 달이요. 이제 막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코스피가 정말 안 올랐잖아요. 근데 겨우겨우 회복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천안함 피격 사태가 터졌습니다. 천안함이 잠수함이 요격이 됐으니까 뭐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 수사 결과가 발표되니까 JP모건이랑 이런 이제 금융 엘리트들이 한국이 무너져야 돼. 완전히 망해야 돼. JP모건은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이 붕괴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기사를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이 돼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5월 20일 JP모건과 주요 외신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위험하다. 라고 하면서 외국인들이 기사와 함께 대량 매도를 시켜버리니까 1600선이 붕괴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5월 24일 꼭 이런 거 하면 블룸버그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 리스크가 있다 하니까 요거를 이제 국내보다 더 외신들이 수위 높게 엄청 위험해 큰일 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기사를 많이 썼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가 지난 5월 25일자 김정일이 이제 급기야 전투 태세를 돌입한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루머거든요. 이 루머를 긴급 타전을 하면서 하루 만에 코스피가 오른 것도 없는데 또 3% 정도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포는 극대화되고 개미들은 열심히 또 팔았겠죠. 그리고 나서 불과 하루 뒤에 논조가 변화됩니다. 외신이 갑자기 한국 경제가 펀더멘탈이 견고하다. 어제만 해도 전쟁 난다고 했는데 V자 반등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저점 매집한 기관과 외인들이 수익 구간에 진입했다. 엊그제 이 뉴스를 보고 파셨던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그 뒤로도 꽤나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과거 코스피 차트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분들은 움직이더라. 물론 기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건 이제 급하게 떨어졌다 급하게 올라가기 짧으니까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이들도 예상은 못합니다. 기간 언제까지 떨어지고 언제까지 오를지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없는데요. 하나 확실한 거는 자 작년 말부터 퍼드와 온갖 공포가 다 나왔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매도 공식까지 보여줬다면 개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을 처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이미 떠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분들도 굉장히 힘든 시간, 즉 매도를 하고 있을 때 이 기관들은 만약에 이 계획을 알았다든지 그들이 뭔가를 정하고 있다든지 한다면 쌀 때 많이 사려면서요. 쌀 때 많이 살 수 있는 상황이 또 어김없이 펼쳐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추정이긴 하지만 25년도 4분기 이후에 그들은 저는 분명히 사고 있다. 특히 상무장관 이분은 반드시 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공시가 안 돼서 실시간으로 안 돼서 모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켄터피츠 제럴드나 이런 큰 데는 매수를 하면 13F 공시 띄워야 되니까 분명히 드러날 텐데 공시가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실 수 있겠지만 자 켄터피츠 제럴드와 테더는요 그냥 자웅동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중국계 이 세력들 테더가요 이 하워드 루트닉이라는 상무장관을 지분을 5% 이상 주면서 굉장히 협력 관계를 맺었다. 즉 트럼프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위압감이나 규제라든지 여기에서 테더를 지켜주고 또 테더도 켄터피츠 제럴드에게 많은 소스를 제공을 하겠죠. 이 서로 공조하는 사이라고 보이는데요. 테더는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IPO 된 기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시를 분기마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뭐만 하면 테더를 때려잡으려고 난리거든요. 작년에도 S&P에서 스탠다드 앤 글로벌에서 신용 등급을요, 테더를 최하 등급으로 줘버립니다. 그만큼 테더가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네 위험하잖아. 그래서 항상 테더는요, 보여줍니다. 우리 돈이 얼마나 많은지 실제로 정말 감당 안 될 정도로 많은 돈을 벌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국채만 1,41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 그리고 금도 174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도 84억 달러 규모. 이렇게 얘기하면 안 와닿기 때문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국가로 따지고 그 순위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을 국채를 들고 있는 순위가요. 이제 1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작년 7월, 8월쯤에 이미 한국보다 국채를 더 많이 사고 있어요. 테더가. 그리고 금도 작년 4분기에 어마무시하게 쓸어 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50톤을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참고로 100톤 조금 넘게 들고 있습니다. 한국보다도 많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요. 그러니까 웬만한 각국의 중앙은행들보다 많이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국가로 치면 30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중앙은행 빼면 거의 1등, 2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이게 잘은 이제 세부적으로 공개는 안 하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적으면 83,000개에서 한 93,000개, 4,000개 정도 들고 있다고 해요. 국가로 치면 5위 정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공개를 하고 싶어요. 우리 돈 너무 많아. 여기 초과 준비금 엄청 많아.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곳이다. 근데
25년 4분기에 비트코인을 약 13,000개 정도 산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8,888.8개 샀다고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팔자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약 13,000개를 샀다. 이것도 많이 산 거긴 산 건데요. 금 산 거에 비하면 많이 산 건 아닙니다. 금을 2배 이상 더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금도 많이 샀고 작년 4분기에 비트코인도 많이 샀다. 근데 비트코인은 이 회사가 그냥 코인 업계 회사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럼 금은 뭘 믿고 이렇게 많이 샀냐라는 겁니다. 정말 어마무시하게 산 거거든요. 금에 대해서. 저는 하워드 루트닉이 본인도 25년 4분기에 신나게 뭐 크립토도 팔고 뭐 많이 했었죠. 거기에다가 뭔가 소스를 주지 않았을까? 즉, 이제 벌써 작년이 돼버린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침공해서 마두로를 이렇게 생포해 왔던 거. 그것도요, 1월 초에 들어가긴 했는데, 사실 25년 말에 이미 준비가 오랫동안 됐던 사건이었어요. 근데 날짜라든지 뭐 이 날씨를 조율하기 위해서 조금 늦게 들어갔다. 이런 거 또는 이란 전쟁이나 이런 걸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많은 금을 정말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뭐 금광을 샀다더라, 채굴 주식을 샀다더라,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다. 이건 거의 알고 확신에 차서 샀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 테더랑 켄터 피츠제럴드랑 또 하나의 기업, 이거 그냥 한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소개드렸던 21 캐피탈인데요. 이 세 개는 아마도 현재 싼 가격에서 비트코인을 매집 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테더가 이제 21 캐피탈에게 산 거를 언젠가는 이관을 해줄 텐데 아직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21 캐피탈을 왜 자꾸 얘기를 드리냐면 이상해요. 왜냐하면 25년 정확히 4월이었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돼가죠. 그때 스펙을 통해서 IPO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MSTR, 스트래티지보다 더 많이 나 비트코인 살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세상에서 채굴되지 않은 비트코인이 69만 몇천 개가 있었거든요. 그거 내가 다 사버릴 거야. 그러면 스트래티지를 그때 당시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산다. 그리고 실시간 전광판을 보여주겠다. 비트코인을 사면 살 때마다 뭐 본인들이 많은 이 지표를 만들었잖아요. 뭐 비트코인 퍼 쉐어라든지 엠나브라든지 실시간 전광판 보여준다 했는데요.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이 전광판이 업데이트가 되질 않고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25년도 5월 9일 이후로 한 번도 이 전광판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43,000개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 43,000개도요. 예전에 테더가 샀던 거, 준 거 그 이후로 변한 게 없습니다. 테더가 이거 그때 당시 산 게 아니라 기존에 모았던 거 일부를 이제 현물 출자를 한 거거든요. 야, 그렇게 많이 산다, 뭐 따라잡는다 하는데 왜 공시를 하지 않고 있을까? 매집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투애니언 캐피탈이요. 비트코인 개수를 언젠가는 공개를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IPO도 하고 있는데 IPO 한 이후로도 1년 가까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작년 4월에 발표를 했는데 한 개도 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 저는 비트코인을 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비트코인 개수가 크게 증가했다 하더라. 혹은 보도를 했다 하더라. 테더가 이렇게 이관을 하면서 발표를 하겠죠. ETF가 아닌 이상 공시 의무는 없어요. 근데 이걸 언젠가는 공표를 하면서 이제는 뭐 포모 기사가 나오면서 대략적인 매집이 완료가 되지 않았을까. 그때쯤이 되면 이제 슬슬 포모가 다시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못 믿는다. 투애니어 캐피털이 살지 안 살지 망할지 뭐 이더질라처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좀 미래가 암울해 보인다면 그래도 드로켄 밀러의 13F가 알려주는 이 공시가 알려주는 방향성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드로켄 밀러는요. 지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케빈 워시 미래의 연준 의장의 스승입니다. 둘 다 이분 밑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의 뭐 행동이나 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이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스콧이든 케빈이든 없어도 원래 잘했던 분인데 더더욱 이제 방향성을 잘 짚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이제 소스몬키님 거기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미 봤던 종목들은 대규모로 팔거나 줄이고 있습니다. 재미 봤던 게 여기 보시면
1위, 3위, 5위 보시면 다 바이오주죠. 바이오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64%나 걷어내면서 실제로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좀 덜어내고 그리고 반도체 TSMC도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위에 랭크가 돼 있는데 마이너스 29% 정도 덜어내면서 지금 오른 건 좀 덜어낸 모습.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분은 25년 4분기 얘기지만, 그러니까 25년도 4분기에 샀으니까 현재 이분이 바라는 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이분은 순환매에 그 당시에 베팅을 했습니다. 2위 보시면 금융주 ETF. 그러니까 바이오는 이제 좀 줄어드는데 금융주 ETF를 무려 6.7% 역대 포트폴리오의 2위에 담을 만큼 많이 샀다. 지금 한국도요. 그 저 PBR 주식 치면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워낙 날아가니까 이 저평가 주식 뭐야? 저평가 주식 뭐야? 할 때 금융주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금융주 ETF를 굉장히 많이 담았고 또 4위에 보시면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S&P 500 동일 비중 ETF 그러니까 빅테크가 올라가는데 베팅을 한 게 아니라 그 외의 주식들 소외받았던 친구들 뭐 전통주, 가치주 이런 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요거는 침체 베팅이 아니라 순환매에 베팅을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항상 나오는 게 순환매, 뭐 중소형주 이동, 뭐 러셀 2000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리죠. 이분의 바람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위랑 9위를 보시면 아마존 68% 넘게 샀고요. 기존 분기 대비 쿠팡도 46%나 샀네요. 아마존이랑 쿠팡은요, 뭐 거의 비슷한 기업입니다. 쿠팡이 아마존을 보고 따라해서 만든 거의 시스템이 비슷하거든요. 즉, 소비가 이제 올라갈 것이다에 베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요했고요. 더 중요한 게요. 여기 10위랑 13위 보시면 브라질 ETF 콜옵션과 브라질 ETF를 동시에 이제 새로 매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샀네요. 두 개 합치면 5.5%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지금 산 건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브라질은 그냥 원자재, 이퀄 원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자재에 강한 베팅을 했다. 그리고 해외 ETF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아니라 해외 쪽도 이제 돌아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둘 다 맞아 떨어지고 있죠. 원자재도 값이 폭등을 했고요. 해외 쪽 미국은 정말 재미없는데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브라질의 현물과 콜옵션을 매수했다는 거는 지금 거의 현실화되고 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경기가 나쁘지 않을 것에 베팅을 하는 거고요. 또 원자재를 산 이유는 인플레 압력에 나는 준비하겠다. 물가가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이는 겁니다. 지금 뚝뚝뚝 이제 디플레 오늘 만에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유동성이 주입이 되고 소비가 진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살 것이고 또 이렇게 인플레가 이제 물가가 올라오면 원자재가 다시 한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 베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영상을 찍기 직전에 봤던 뉴스입니다. 갑자기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한국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핵심 광물 등 MOU를 무려 10건이나 체결했다. 이분 왜 오셨을까요? 지금 브라질이 최고입니다. 브라질 주가가요. 지금 20년 만에 20년 내내 떨어지다가 지금 뭐 예전에 금이나 은 올라가듯이 치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광물, 광물이 굉장히 많은 이 브라질 국가의 가치가 올라가면서요. 우리도 원자재 좀 줘, 우리도 광물 줘. 이런 수요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K뷰티나 뭐 한국 농약을 주면서 뭐 핵심 광물을 이렇게 MOU 체결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아, 드러켄 밀러가 이거를 준비를 했었구나. 실제로 그의 베팅대로 가고 있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긴가민가 하실 수 있을까봐 이분의 이제 신규 베팅과 아예 전량 판 거 이걸 보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메타라든지 뭐 최근에 엄청 올랐던 샌디스크라든지 이런 거 이제 전부 다 팔아버렸는데 여기 보시면 알루미늄, 구리, 텅스텐 즉 원자재를 굉장히 많이 처음으로 산 거고요. 또 델타랑 유나이티드라는 항공도 샀습니다. 이 두 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원자재를 샀다는 거는 제조업 베팅, 경기 회복에 베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은 제조업에 쓰이진 않겠죠. 은은 좀 쓰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알루미늄, 구리, 텅스텐은 무조건 제조업에 쓰입니다. 제조업 공장이 막 엄청나게 돌아가야지만 이들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거기에 베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공주는 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항공주는 이제 경기 순환주라고 해서요. 이거 타이밍 잘못 맞추면 뭐 4년 사이클 반감기 잘못 맞추면 4년을 기다려야 되는 뭐 이런 상황 같이 엄청 오래 물려 있는 게 바로 항공주거든요. 왜냐면 고정 비용도 많이 들고 석유값 올라가면 답이 없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침체가 오면 망하는데 그 항공주를 지금 델타나 유나이티드를 샀다는 거는요. 소비재가 이제 소비를 많이 일으킬 수 있고 석유 가격도 어느 정도 잡힐 것이고 여기에 베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거 잘못 베팅했다? 아마 굉장히 오래 물려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더라도 이분은 경기 회복에 베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 마무리를 좀 맺어보면요. 현재는 관세 난리통에 전쟁 긴장감에 굉장히 깜깜한 시국이지만 그래도 계속된 하락에 베팅하기보다는 선거 전에 유동성 상승 내지는 침체된 소비가 살아나는 쪽에 베팅하거나 혹은 매집하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100%란 증거는 없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최대한 퍼즐 조각을 맞춰가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